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학년도를 대비하면서 2016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예측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최상위권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우리 전국 1타의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방학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을 거지만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탐구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1타 선생님이시죠. 우리 생명과학의 백브라더스의 백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호 선생입니다. 뭐 다 아실 테고요. 여기 하이퍼 학원에서 주최한다고 하는데 하이퍼 혹시 재수생들 마음 이렇게 다지시고 다시 하려고 하는 학생들 화이팅 하시고요. 백브라더스라고 소개를 했는데 화학 백인덕 선생님이 형이고요. 제가 동생을 맡고 있습니다. 백호입니다. 그래서 백브라더스 생명과학 백호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올해 수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2015학년도는 자연계는 진짜 모든 과학으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과학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계열의 변별력을 가른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 2015학년도의 수능 출제 경향이나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어떤 요소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과학 탐구를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주요 과목이라 그러면 항상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 대학교에서 반영 비율이나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별력을 따졌을 때 최근에는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함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난번 수능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특히 개정되면서 2년 됐죠. 개정 과학탐구가 되면서 과목도 조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리고 두 과목 체제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정부에서 계속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쉬운 수능을 얘기하면서 겉으로 잘 보이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언론에 자주 기사가 올라오는 국어, 영어, 수학을 굉장히 쉽게 내는 기조 뒷면에는 과학 탐구는 계속 어렵게 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과학 탐구는 최근에 자연계에서는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과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올해만 과학이 어려웠던 것처럼 언론에 워낙 이제 많이 기사화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최근 3년간 과학은 계속 어려웠다. 예, 그렇죠. 오히려 수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다 보니까 과학이 이렇게 부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역시 그 내년도도 사실 지금 당장 영어하고 수학을 또 쉽게 내겠다고 또 이미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년에도 이거 과학탐구 또 어렵고 또 결과적으로 과학탐구가 이 변별력을 결정하는 시험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수능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도 수능 이건 뭐 예상이라 뭐 100% 신뢰할 만한 그런 뭐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과탐은 지난번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도 확실하게 받쳐줘야 되고 그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 탐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과학 탐구가 지난번에 8과목이 전체가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생명과학 제가 가르치는 게 특히 더 어려웠는데 2016년에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거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국영수 하랴, 탐구 영역도 공부하랴, 특히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 공부하랴, 또 과학 탐구하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이것만큼은 과학 탐구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언해 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과학 탐구가 중요하다, 변별력의 이제 핵심 과목이다라고 해서 과학 탐구만 또는 과학 탐구를 압도적으로 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학 탐구를 주요 과목으로 두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상황이 다르니까 시간 공부 학습 분량 비중은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분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학탐구 자기 학습 분량 뭐 한 달 주기, 일주일 주기로 학습 분량을 짰을 때 4분의 1, 25% 정도의 과학탐구 학습을 좀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도 안 했거든요, 학생들이. 대부분 여름방학 이후에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만큼은 자기 학습 분량이 4분의 1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겨울방학이 첫 단추를 깨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4분의 1 정도 시간 할애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1학기 동안에 자기가 이제 재수학원이나 아니면 고3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니까 겨울방학의 과탐을 조금 더 비중을 올려서 자기가 25% 내지 30% 정도까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적어도 개념을 자기가 2과목 선택했다 그러면 개념을 한 번 다 끝내고 겨울방학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은 매번 이게 그 12월 달 정도가 되면 이게 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매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매년 어떤 과목이 어려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년 달라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전년도의 수능 결과를 놓고 과학탐구 어떤 걸 선택해야지 자기에게 유리하냐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벌어지는 논쟁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과학탐구의 선택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또 일부 학생들은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학이 낫다. 뭐 아무튼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논리적 근거는 다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탐구의 선택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영수가 이제 지난번 결과를 봤을 때 쉽게 나고 탐구가 과학 탐구가 어렵게 나오면서 100분이나 상대평가 점수에 따라서 대학 당락도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입시 제도가 너무 좀 모순적인 거라 조금 이제 민감한 얘기입니다. 특히 제가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좀 더 유리한 건 정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도 가르치고 투도 가르치는데 투보다는 원이 낫습니다. 웬만하면. 원 과목을 그렇다고 해서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모집단이 많으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소수 과목, 소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온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나진 않지만 적어도 망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좀 유리하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여기 하이퍼 상위권 학생들, 재수생들 이 강의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다 알 겁니다. 그 서울대니 연세대니 카이스트니 몇 개 의대 같은 경우는 과목 제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좀 잘 알아서 학원에서 잘 지도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고른다 그러면 자기가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그리고 학생이 좀 많은 과목 많은 응시하는 과목 그런 게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의 선택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원투가 이제 같은 과목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생물투를 좀 선택했던 경향이 좀 강했어요. 그죠. 근데 올해 이제 생물투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투를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의외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올해 수능 한 번만 놓고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생물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지난번 수능에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 생명과학 2가 너무나 어려웠고요. 그리고 한 복수 정답 논란이 있었던 그 문제 포함해서 한 3문제 정도가 이거는 정말 학생들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개념을 공부한 정도로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부러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낸 문제구나라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 것들도 좀 있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좀 세게 얘기해서 지저분하게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수능 문제 출제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랬으면 일부러 틀리게 학생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학생들의 움직임도 이제 분주하게 변한단 말이죠. 전년도 수능 그 경향을 보고 생명과학 2가 무조건 최상위권 학생들만 모이는 과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목으로 좀 분산되고 서울대가 2 과목을 계속하면서 2 과목이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생명 2가 지난번 수능처럼 그렇게 독보적으로 어렵게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올 거는 같지는 않다. 나와봤자 지난번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벌써 1년 지났으니까 예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강사나 학생들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명과학 2가 지난번처럼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회를 다니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제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생물2에서 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두 문제를 틀려도 100분위가 99가 떴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이 100분위에 따라서 변환편 점수를 대학에서 주기 때문에 이 100분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뭐 다른 과목은 다 맞아야 100분위가 99가 떴는데 생투는 뭐 복수정답 처리 문제까지 해도 두 문제가 틀려도 100분위가 99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학부모님들에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두 문제를 틀려도 오히려 다른 과목을 다 맞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피해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적으로 저는 네. 동의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서 만점 받으면 정말 대박이죠. 대박이 나는 거고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이 쉬워버리는 상황에서 점수가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 여력이 된다. 나는 머리가 된다. 머리라는 표현 조금 죄송합니다만 하이퍼 학원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신 있게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던 세 개의 문제를 하나는 복수정답 처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두 문제를 틀렸어도 결과적으로 100분위가 다른 다 맞은 그렇죠. 과목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내가 그런 발언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여기 하이퍼라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라 그러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중위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를 믿고 했다가 그럴까 봐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 있게 선택을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아무래도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재수생들의 준비 태도하고 재학생들의 준비 태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소위 애들 표현대로 하면 한 번쯤 돌렸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탐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재학생들의 탐구의 어떤 학습 방향 이번 겨울 방학에 아니면 재수생들 학습 방향이 좀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차이를 좀 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재학생도 여기서 얘기해도 그럼요. 네. 재학생과 재수생 학생들은 고3을 한번 지났기 때문에 다 알 텐데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관점을 정말 모릅니다. 과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거의 모르고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재학생은 겨울방학부터 과탐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자세만 가지면 재학생들 자기 반 친구들보다는 월등히 앞서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하시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재수생들은 똑같은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거거든요. 교과서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년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이건 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쭉 하면 저는 점수 오른다고 봐요. 대부분 다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데 재수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탐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고 2년 내리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학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나태해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 요거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탐구도 양이 국어, 영어, 수학보다 절대적으로 적어요. 학습 분량이. 근데 이거를 반복에 10번, 20번을 반복해야 되는 건데 정말 만점 받으려면 근데 하다가 자기가 재미없는 거죠.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자만에 빠지고 모의고사 점수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세게 얘기하면 5월달, 6월달에 연애하고 게임하고 대학생 친구들이랑 놀고 요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초심 갖고 과학탐구 반복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절대. 일단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외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기 재학생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잘못 본 과목이 있으면 그 탐구 한번 바꿔볼까? 뭐 또 그렇죠. 친구들 그럴 수 얘기를 있죠. 들어보면 야, 이 과목이 또 유리하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수를 준비하는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재학생 시기 때 과학 탐구를 선택했던 과목을 좀 버리고 다른 과목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 또 시험에서 한 과목 정도를 못 봤다. 그죠. 또 굉장한 난이도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러면 바꿔볼까? 또 친구들 얘기들 많잖아요. 커뮤니티에서 뭐 이 과목이 유리해, 저 과목이 그렇죠. 유리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막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재수 시기에 과학탐구 선택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이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수하는 친구들 웬만하면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탐구,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가지 영역이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슷하거든요. 적당한 암기와 적당한 이해, 그게 이제 믹싱되어 있는 원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 나는 물리에 맞아, 나는 생명과학에 맞아. 딱히 이런 경향이 이렇게 아주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친구 얘기 듣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또는 이게 이제 표준 점수상으로 100분위 점수상으로 더 유리하다더라. 또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안 좋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더 좋다. 재수하는 친구들 1년 동안 고3 때 공부했던 게 그래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과목 하는 게 새로운 과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바꿨으면 좋겠고 다만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4등급 미만이었다. 4, 5, 6, 7, 8 뭐 이런 등급. 그런 과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새롭게 하나 그거를 다시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위권 학생들이라 그 얘기합니다. 4등급 미만이었다라고 하면은 과목을 난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1, 2, 3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과목을 그냥 믿고 가는 게 훨씬 더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어디선가 되게 이런 유치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좀 계산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화학이나 물리를 하는 게 좋고 암기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지학이나 생물을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가끔 봬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한다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경향이 있긴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 특히 좀 계산 문제가 요즘에 이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걸 다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이제 도달했거든요. 근데 계산이 화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학도 지난번에 생명투 문제는 그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경향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이거 시간 내에 이 계산을 다 못할 것 같다. 그럼 과목을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이 아닌 1, 2, 3등급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이 솔직히 이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미분적분, 공간도형 벡터 수학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약간의 경향은 좀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과학탐구, 국어, 영어, 수학 이것처럼 영역이 다른 정도의 그런 차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6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백브라더스의 백호 선생님과 좀 짧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과학탐구의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뭐 백호 선생님 강의를 안 듣고서는 사실은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최상위권이 되는 그날까지 아마 앞에서 학생들을 가장 선두에 서서 아마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